물론 지금은 매매 시장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2년 후, 4년 후라도 이제 나올 수 그때. 있으려면 그때 얘가 더 늙었잖아요. 네. 다음번 사람이 이걸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를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법원 입찰까지 하셨는데 폐차하셨어요. 네. 다음 물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다음 물건들 조사한 내역이 있다는데 잠깐 좀 같이 보실까요? 우선은 저는 남양주로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양주 물건들을 이제 파고 계시는군요. 네. 전 남양주로만 그냥 계속 보고 있습니다. 딱히 다른데 어디를 사실 봐야 될지는 또 모르겠어서 네, 그냥 일단 한 지역을 좀 네. 파시는군요. 가까운 데로 보기 시작을 했고요. 보니까 또 빌라가 많이 있어요. 문제 없는 것들만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4개 정도 좀 정리가 됐는데 사실 한 개는 내일이 입찰일이어서 아, 내일 그거는 그냥 빼고 네, 빼고. 나머지 한 3개 정도 보고 있는데 그 3개 중에 한 가지 물건이 되게 오래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사실. 네. 이 물건이 같은 진저읍에 있는 빌라인데 이 빌라가 2개가 나왔어요. 이 근처에 있는 빌라, 똑같은 네. 빌라가 2개가 물건이 나왔는데 한 개가 낙찰이 이제 됐어요. 근데 낙찰가가 96%의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정말요? 네. 그 혼자서. 낙찰자가 혹시 관계인은 아닐까요? 조금만 더 내려봐주세요. 그런가 보다. 여기 이름 채무자랑 뭐 성이 같는데? 그럼 뭔가 있나요? 아닌가? 성이 같아요? 네. 관계인일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꼭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낙찰을 받은 거예요? 엄청 관계인의 흔한 성이 아닌데, 네. 네, 흔한 성이 아닌데, 원래 채무자는 낙찰을 받을 수 없어요. 네. 네, 채무자는 낙찰을 받을 수 없지만, 채무자의 지인이 낙찰받는 것까지 방해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고가 낙찰이 나타났을 때는 이해관계인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특별히 여기가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말이죠. 네. 게다가 단독으로 해서 고가로 낙찰을 받았기 네. 때문에 관계인인가? 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죠. 최근에 또 고가 낙찰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 네. 너무 많아요. 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이게 진짜 한둘이 아니라 몇백 개, 막 1000개가 막 넘어가는 이런 정말 많은 물건들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들이 나오거든요. 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물건의 가치보다 높으면 우리는 입찰 못 하잖아요. 인수해야 되니까. 네. 그럼 계속 경매계를 떠들 네. 수밖에 없으니까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냥 계속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자신의 보증금만한 크기로 낙찰을 받던가 그 물건의 가치보다 높게 쓰는 거잖아요. 높다라는 가격으로 낙찰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임차인이 낙찰받는 사례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여기는 약간 채무자랑 성하고 이름이 네. 엄청 비슷하네요. 네. 네, 이해관계인이 아닐까. 궁금했어요. 왜냐면 네. 오래된 빌라인데 왜 이렇게 혼자서 높게 받았지? 약간 그렇죠. 이랬었어요. 이해관계인이 아닐까라고 뭐 유추를 할 수 있죠. 같은 빌라가 지금 이제 2번 유찰이 됐거든요. 네.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94년도에 지어진 빌라인데 너무 오래됐잖아요. 네,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이런 빌라를 해도 되는 건지. 사실 오래된 빌라를 꼭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물건이 너무 경매 시장이 너무 화랑일 때는 저렴한 물건이 이런 오래된 빌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긴 했는데 지금은 이런 빌라 말고도 멀쩡한 것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비교를 하는 거죠. 다른 물건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뭐 탁월한 어떤 점이 있다거나 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오래된 빌라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뭐냐면 개발 호재가 있는 것들. 지역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오래된 빌라는 개발 호재 때문에 하죠. 그리고 그쵸. 이제 오래된 빌라들이 50% 넘게 있는 네. 곳이면 지금은 개발 호재가 없지만 곧 있을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역 남양주에서 오래된 빌라를 굳이 물론 이제 뭐 이 지역에 뭔가 호재가 있어서 전월세 가격이 매우 높다?
라고 하면은 조금 얘기가 음. 달라질 수 있겠죠. 한번 갔다 와야겠네요. 네, 전월세 가격이 매우 높다면 음. 전세, 월세, 임대가가 매가를 올려내거든요. 그러면 오래된 빌라도 같이 올려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예. 그래서 오래된 빌라를 선택할 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개발 호재가 있는가. 두 번째는 전월세 가격이 매우 높은가. 전월세 가격을 보고 네. 수익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뭘 보는 거예요? 전월세 가격을 가격이 높으면 얘를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받아서 전세를 조금 주고? 높게 세팅을 해서? 하고 나중에 이제 나오는 타이밍도 네. 생각하셔야 네. 되거든요. 전세보다 뭐 1,000만 원, 음. 뭐 2천만 원, 그 안쪽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 물론 지금은 매매 시장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당장 매매를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라도 2년 후, 4년 후라도 이제 나올 수 그때. 있으려면 그때 얘가 더 늙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 그때는- 되면 2년, 4년만큼 더 늙었게 되니까 30년 된 것들을 거래가 안 사야 되겠구나.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 다음번 사람이 이걸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를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싸게 팔지 않는 이상 안 팔려요? 싸게 그때? 팔아야죠. 싸게 팔면 팔려요?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건 안 사겠죠. 근데 그 지역에 뭐 전세가가 높다. 그러면 네. 그 전세가로 팔면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이슈를 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가서 좀 갔다 와야겠네요. 네, 직접 한번 보시고요. 네. 개발 호재는 일단 없으니까 네. 전월세 가격이 이 물건 가격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근의 다른 네. 빌라들의 또 전월세가는 어떤지도 같이 한번 보세요. 이거보다 조금 연식이 덜 된 것들도 있을 거죠. 이 다음 것도 95년도에 지어진 빌라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개발을 하는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개발이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개발을 해서 얘가 수익이 나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예요. 그런데 이제 지방, 뭐 수도권 외곽이 수익이 날 만큼 개발이 되려면 이제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기서 저렴한 땅에서 건축을 하면 분양가도 저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건축하는 비용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하기에는 서울의 중심가보다 매력이 많이 떨어져요. 같은 값으로 지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은 철근 값이 뭐 더 빠지겠어요? 뭐가 빠지겠어요? 인테리어 뭐 조금 빠지는 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개발은 중심 쪽에 있는 물건을 찾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면은 전월세가인데, 전월세가가 높은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개발 호재가 네.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거나 거기에 덩달아서 같이 이쪽에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하면은 이제 덩달아서 가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뭐 그런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발 호재가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을 해요? 중개사님이 제일 잘하실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 지난번에도 그렇게 알려주셨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님처럼 그 지역에 전문가가 없어요. 물론 이제 사전 조사를 해서 해서? 인근에 뭐 네. 공사하고 있네, 이렇게까지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내용들은 중개사님 맨날 내용들을 조사하고 브리핑하고 하는 게 업무시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님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나면서 여쭤보시면 아마 잘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매도까지도 고려 안 할 생각을? 수가 없죠. 너무 오래된 빌라는 30년, 내가 팔 때 30년 누가 살까 또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있는 거는 네. 2년 된 완전 신축 빌라거든요. 완전 신축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또 혹시 실거주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낙찰받지 않을까? 약간 이런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51제곱미터. 오, 근데 신축 빌라가 이렇게 큰 사이즈가 별로 없거든요. 다 작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50제곱이 넘으면 가족들이 살 수도 그쵸.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동네를 그렇게 제가 많이 조사를 한 건 아닌데 지하철역하고는 그냥 직선 거리로 도보 14분. 음,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초등학교가 직선거리로 도보 16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직선거리로 도보 16분이면 아이들이 걸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아, 아마도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학원 아. 차량을 이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화도읍이 워낙에 이런저런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뭐 아빠는 음. 서울로 직장 다니시고 조금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해서 전원생활 같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가 보다 보니까 그 저번에 갔다 온데 제가 첫 번째로 갔다 온 데랑 금방이더라고요. 멀지 않죠. 네. 네. 그래서 또 가야겠구나. 네, 또 다녀오세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오래된 것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시장이라 2년짜리 신축이면 물건에 하자는 전혀 없겠죠. 완전 네. 네. 지금 한 번 유찰된 물건인데 이런 거는 한 번 유찰됐을 때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것도 한 번 유찰되면은 여기 남양주 70%고요. 네. 두 번 유찰되면 49%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70%로 떨어졌을 때도 수익이 난다고 하면 단독으로 들어가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한 번 더. 한 번 유찰돼서 단독으로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그거만큼 퍼펙트한 게 그쵸. 없다. 한 번 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거를 다녀오세요. 이번에 또 두 번째 현장 답사 다녀오시고 네. 지금도 물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유찰이 아직 안 된 것도 신건도 갈 때 인근에 신건도 같이 보세요. 신권은 아예 안 봤거든요. 같이 보세요. 동네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거. 네, 왜냐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못했네. 지난번에 같이 봤으면 좋았을 걸.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 물건을 찍고 인근에 입찰하는 인근 진행 물건 있잖아요. 인근 진행 물건들 뭐 있는지 한꺼번에 보세요. 참 이게 꿀팁이네요. 이게 꿀팁인가요? 전 이게 꿀팁인데요. 전 유찰된 것만 계속 보니까 신권은 아예 안 봤거든요. 그러면은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찰되면. 이번에 같이 보고 오면 되겠네요, 몇 개. 네, 같이 보고 오세요. 네. 진행하는 거 다 같이 보고 오시고 이제 이거는 내가 언제 유찰했을 때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미리 체크해 놓으시면 훨씬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현장 조사도 부동산 사장님도 왠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또 다녀오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거 지금 다마고치 프로그램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6개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6개월 안에 낙찰 받고 임대까지 세팅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쵸, 맞아요. 지금 이제 3개월 차 들었고요. 네. 입찰을 한번 도전을 하셨고 다음 입찰을 준비하고 계세요.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제가 수업으로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예 이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제가 약간 좀 1번 수강생이네요. 1번 수강생인데요. 네.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